기출 프린트입니다. 1번 P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2, -1, 3이에요. Q에서의 진리집합은 얘가 방정식의 해를 K가 뭔지는 모르지만 인수분해가 좀 돼요. 그죠? 뭐랑 뭐가 돼? K-라고 1 이렇게 해가지고 X 더하기 K-1하고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Q에서의 진리집합은 -1과 1-K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을 이제 반대쪽으로 벌려주는 거고. Q가 지금 P에 속한다. P의 원소와 Q의 원소가 속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1이 이렇게 겹치잖아. 이렇게 하나가 겹치니까 1-K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뭐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죠. 첫 번째. 1-K가 뭐일 수 있어? -2일 수 있죠. 또 1-K가 3일 수도 있고 또 중군을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1일 수도 있다고 똑같이. 그래서 이때 K는 3이고 이때 K는 -2, 이때 K는 2가 되어서 이걸 이제 다 곱하는 거죠. 맞았어? 거의 맞았네. 3점짜리입니다. 2번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건데 정수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 쉽다, 그지? X 축 기준으로 다 위에 붕 뜨니까 절편이 없는 거죠.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K제곱 -4K -5가 0보다 작으니까 K-5 이렇게 해서 -1에서 5 사이가 됩니다. 요거 챙겨가고요. 두 번째는 이 말뜻을 잘 봐야 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다라는 건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실수인 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이 x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결과값이 얘가 어때야 돼? 실수 말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 x가 존재할 수 있죠.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x가 실수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둘의 공통범위 2에서 5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2, 3, 4 더하면 얼마야? 9 맞았어요? 다음 3번을 볼게요.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모든 x가 여기 속해 있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참이되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어떤 x가 전체의 원소가 되면 x와 x제곱 더하기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참이되는 명제 하나를 들고 나 조건이랑 같이 적용을 해서 a의 원소를 찾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 a는 전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의 원소가 2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것더라도.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한번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부분집합 a를 뭘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조건 가에서 형성되는 a의 부분집합 중에는 1을 넣었을 때 1하고 2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2하고 5 3을 넣게 되면 3하고 10 4를 넣었을 때
4하고 17 요런 것들이 이제 있겠지. 근데 이제 5부터는 여기 숫자가 2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케이스 중에서 조건 나를 통한 이제 A 원소를 잡는데 A의 원소에는 1이 없다라고 하니까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 A는 1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탈락. 그러면 이제 얘부터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2하고 5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요, 일단은 2가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2가 A의 원소가 되면 여기 보세요. 조건 나에 P하고 Q를 이제 지정을 할 때 Q가 2가 A의 원소면 X는 A의 원소인 짝수니까 Q 입장에서는 2가 A의 원소인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Q에도 2라는 원소가 들어간다는 거지. 요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P 조건도 마찬가지로 P는 지금 Q이면 필요충분이니까 결국에는 P랑 Q가 같은 거거든. 근데 Q가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P 또한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P에 말하는 요 X가 2가 하나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는 이렇게 되는 거야. P 조건에서 2가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도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Q에서 확정된 원소면 P에서도 확정된 원소가 되고, 그게 요 조건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니까 1도 A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모순이죠. 1이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A가 2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Q를 통해서 Q를 타고 P까지 이동했을 때 다시 A가 1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탈락. 안 된다. 두 번째는 4하고 17로 먼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4가 A의 원소가 되면 Q 입장에서 보면은 4가 Q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는 P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원소가 되냐고? 자, Q 타고 P 왔죠? 얘가 4가 된다는 거야. 얘 4이면은 2가 A의 원소가 된다는 거지. 그럼 2가 A가 원소가 되면 방금 1번에서 보여준 이 구조가 계속 또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엔 얘도 1이 A의 원소가 된다가 나와버려서 이거 역시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는 거죠. 3하고 10. 3이 A의 원소가 된다면, 3이 A의 원소가 되면 3은 뭐야 지금? 홀수죠. 그러면 얘 2분의 1x가 3이 될 때가 A의 원소다. 그럼 이때 x는 뭐가 돼요? 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6은 P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6이 P의 원소면은 6이 또 짝수니까 Q 역시도 6을 원소로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6이 P에 속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 6이 Q의 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6은 A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X가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6이 Q의 원소면 A의 원소이기도 한 거거든. 그럼 다시 이제 6이 A의 원소가 됐어. 그러면 12가 P의 원소가 되겠죠. P를 타고 가면은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12, 여기 X에서는 12. 그러면은 Q도 12 원소 갖고, 그러면 A도 다시 12를 갖게 된다. 그럼 12를 또 A가 갖게 되면은 24. 이게 20 넘어갔잖아. 탈락.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해서 어떤 원소를 챙겨가냐면 3으로 시작해가지고 6도 가져가고 12도 가져간다. 그래서 A의 원소가 일단은 3, 6, 12 이렇게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0도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10이 A의 원소다 라고 하면 P에서 얘가 10이니까 X가 20인 거죠. 20은 P의 원소가 되고, 짝수기 때문에 20은 또 Q의 원소를 할 수 있고, 따라서 20 또한 A의 원소가 된다. 여기 20도 들어가야 돼.
근데 이 12a의 원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P 조건으로 들고 가봐. 그러면 12 지금 뭐야? 12 짝수잖아. 다시 12 짝수란 말이야. 12 짝수면 자 Q에서 12a의 원소가 되면은 x가 10, 얘가 10. 그럼 여기다 10 넣잖아? 그럼 여기 x에 10, 5가 a의 원소가 된다. 12a의 원소가 되면 Q에서 Q 입장에서도 12Q의 원소가 되니까 12P의 원소가 되면서 이제 P 타고 2분의 1x가 이제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다 10 넣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10인 5도 A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구조는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나타나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뭐 짝수가 아니까 다시 Q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홀수니까 여기서 멈춰서 5까지도 이 A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10도 들어가고. 그럼 이제 완성된 A를 완성해서 써볼게요. A는 3, 6, 12, 3, 5, 6, 12, 그 다음에 10, 12, 20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되어서 이 6개를 다 더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20, 여기가 이제 8, 14, 24, 36, 56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3번 풀이를 마칠게요. 조건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P 조건은 x-k가 -2에서 2 사이죠. k-2에서 k 플러스 2. Q는 5, 1 맞풀이니까 -1에서 5 사이가 됩니다. P이면 Q이다와 P이면 not Q다가 모두 거짓이 되래. 요거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P이면 Q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아닌 P, Q의 관계가 어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인 것도 아니라는 건 P하고 Q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냐면 교집합이 존재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P하고 Q의 공통된 원소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는 공집합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고. P하고 Q가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교집합 있어야 돼. 수직선으로 이제 접근을 해봐. 어때야 돼? 무조건 걸쳐 있어야 된다. 걸쳐 있거나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포함되는 건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찾아야 돼. 이런 경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겹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지? 이렇게 흡수되는 경우는 어때? P가 Q에 속하는 거는 안 되잖아. 거짓이죠. P가 Q에 속하는 게 거짓이야. 속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Q가 P에 속하면 어때? 이러면 어때요? 이것도 뭐 가능한 거죠? 그럼 얘가 여기 안에 있거나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요 말이기도 해요. 공집합이 아니다. 대신에 이제 합쳐지는 건 아니다. 그 우리가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수직선 상황에서의 둘이 아예 그러니까 무조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겹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거야. 반대를 구하는 거지. 겹치지 않는 전체 첫 번째 경우가 뭐야? k-2고 얘가 k 플러스 2야. 마이너스 1이고 5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겹치죠. 즉 k 플러스 2보다 마이너스 1이 클 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럴 때 안 겹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5고 여기가 이제 k 마이너스 2고 k 플러스 2고, 이때는 어때? k 마이너스 2가 5보다 클 때죠. k는 7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이 경우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교집합이니까. 근데 이건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를 먼저 얘기해 볼까? 이거의 반대가 뭐야? 1번의 반대요. 이 범위의 반대를 얘기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지금. 겹치지 않는 거를 지금 제외한 거니까. 근데 요 안에서 그 뭐야, 속할 수도 있잖아, 아예. P가 Q에 아예 속해버리는, P가 Q에 속해버리는 게 어떤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5가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제외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안 된다. K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고, P가 Q에 속하는 거죠? K 플러스 5가 작거나 같다. (1에서) 뭐야? 1에서 성카되고 1에서 3까지. 이 경우는 지금 요 안에 지금 속해 있는 이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7까지면은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반대를 얘기한 건데, 그 반대를 얘기한 것 중에는 P가 Q에 완전히 속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영역 안에서, 이 수직선 범위 안에서 지금 요 범위는 제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정수 중에서 1, 2, 3은 빼줘야 돼요. 그럼 뭐만 돼요? 자연수가? 정수가? 마3, 마2, 마1, 0, 1 안 되죠? 2 안 되죠? 3 안 되죠? 4, 5, 6, 7까지 된다. 오케이? 몇 번이야? 16이 됩니다. 5번. 많이 우리 풀어봤죠, 이거? 최대 최소가 이제 6 차이 나가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최대가 뭐일 때? 7이고 최소가 1일 때를 보자. 그러면 이제 6 차이가 나. 그럼 우리가 이제 대응이 될 때 여기 대응되는 8개의 치역이 7개잖아. 그럼 1부터 7까지 일단 하나씩 다 가져가지. 1부터 7까지를 싹 더한 식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치역이 더 있어야 돼요.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1에서 7까지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얘가 42가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7개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8, 28? 그럼 마지막 더해지는 숫자가 뭐여야 돼? 14여야 되는데 14가 여기 치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모순인 거야. 설정이 잘못된 거야. 두 번째, 최대가 그러면은 8이고 최소가 뭐일 때? 2일 때로 간다. 그럼 2부터 2, 3, 4, 5, 6, 7, 8, 9. 9는 없죠. 하고 마지막 2, 3, 4, 5, 6, 7, 8 맞나요?
더하기 오 어디 갔어요? 네모 1개 42가 되는 거.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35. 네모는 7. 그러니까 치역 7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같은 치역을 갖게 되는 n 값은 뭐가 돼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한 문제. 6번. 자, 여기 아래로 불러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축방이 얼마예요? 2예요, 2. 1대1 대응의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중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 A가 봐봐.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A가 여기서부터 A를 출발시키면 안 돼요, 함수가. 그러니까 A는 일단 2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가 돼. 그러니까 FA가 가장 작은 값인 B여야 한다. 즉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B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물어봤어? A 마이너스 B를 물어봤죠. 그럼 A 마이너스 B라는 건 A 마이너스 얘가 B죠. 얘가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 되는 거지. A의 범위가 2 이상인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GA라고 이제 바꿔서 써보면 결국엔 GA의 무슨 값? 최대 값을 찾아라. 이 위로 올라가잖아. 축방이 얼마야 얘는? 2분의 5잖아. 2부터니까 여기서부터잖아. 최대값은 2분의 5일 때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G 2분의 5로 계산하는 거죠.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더하기 3. 얘가 이제 더하면은 4분의 25가 되겠죠? 아, 빼기 3이죠. 빼기 3. 4분의 25 빼기 3이니까 4분의 13. 그래서 P 더하기 Q는 17이다. 이것도 풀어봤어요. 그죠? 우리가. (7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가래요. 근데 치역이 마이너스에서 2까지인데 일단 가조건 보면은 얘도 어쨌든 간에 f로 결정이 나는 거잖아. 이렇게 역함수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이거 4가 나오게 되려면은 얘네 각각의 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조건 가에서 우리가 이제 찾는 거는 뭐냐면 조건 가를 풀었으면 첫 번째 f의 인버스 마이너스 2가 2여야 되니까 즉 f2는 마이너스 2 하나 찾고 두 번째는 f의 f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f-1이라는 값이 뭔지 모르죠?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도 가고 마이너스 그냥 2한테도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안 돼. 그지? 그리고 뭐도 안 돼. 2도 안 돼. 2. 왜냐면 여기가 2잖아? 그러면 f2가 2지. 근데 f-1도 2지.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도 안 돼. 여기서 이제 쓴 거. 마이너스 2. 그렇지. a가 이제 마이너스 2도 안 돼.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1도 생겨버려. 여기서 f2가 마이너스 2가 확정적인데 그 세 가지는 피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a가 될 수 있는 게 뭐뭐 남았어? 0 고를 수 있고 1 고를 수 있는 거죠. f-1이. 그지? 첫 번째
f-1이 1이다. 먼저 해볼게요. f-1이 1이야. 그리고 이 나 조건을 봐봐. 이 조건 나부터 여기 써놓고 가야겠다. 조건 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K가 0일 때 이거 만족한다. F0랑 F-2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고 F1이랑 F-1 곱해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F-1이 1이다 라고 볼게요. 자, F-1이 1이면 일단 여기서 연결해보자. 얘가 1한테 가죠. 그리고 2가 누구한테 간다고? 마이너스 1한테 간다고. 그러면 A가 1인 거지. 그럼 F1이 뭐예요? A가 1인 거잖아. 그럼 F1이 뭐가 돼? 2잖아. 여기가 1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F1이 2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오면 F-1은 뭐가 돼요? 1이고 F1은 뭐가 돼? 2가 된단 말이야. 이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지. 요거 조건 만족 못 한다고. 그래서 안 돼. 무슨? 그럼 이제 F-1이 뭐만 남았어요? 0으로 가는 것만 남았지? 그럼 다시 2는 마이너스 2한테 가고 F-1은 0한테 가고 그리고 그럼 F0은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0이 돼.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F0은 2가 된다. 그러고 나면은 F0이 2야. 그럼 F-2가 고를 수 있는 게 얘가 2니까 0보다 어떤 거 골라야 돼? 작은 거 골라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가? 마일. 1은 1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F0 6F0 더하기 5F1 더하기 2F2의 값은 F0가 얼마야? 2잖아. 12 더하기 F1은 1, 5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해서 이제 13이 되는 거지. 자, 8번. 기억은 맞는 거 확인했지? 니은을 봐야 돼, 니은을. 그러니까 니은을 볼 때 얘들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데 그게 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를 직접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얘 표현 자체가 뭐냐면 지금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같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표현에 이런 식이 성립하면 이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야? y축 대칭인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g.f라는 요 합성 함수가 y축 대칭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니은을 확인해 볼게.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요. 기억은 맞아요. 이거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지. 니은이 g 합성 fx를 보는 거야. 그러면 g 얘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f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그리면 돼요. 근데 그 fx가 종류가 다르죠.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돼? x가 2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란 얘기죠. 그리고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건데 x가 2보다 크면 fx가 뭐야? 여기 써있잖아. 2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어. 제곱에서 2 빼. 얼마 나와?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은 그냥 x가 되는 거지. x. fx는 그냥 x지. 여기다 x를 대입해.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계산해서 2 나오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
그러면 G 합성 f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 가다가 2보다 클 때도 2 그리고 중간에 얘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네. 여기 딱 연결되면서. 그럼 이 함수는 y축 기준으로 어때요? 대칭. 대칭인 함수 맞지?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어요. 디귿. 요건 우리가 그렸잖아. 얘를 또 그리란 얘기죠. 그럼 f의 gx를 그려라. 그럼 fgx는 여기 x 자리에다가 gx를 다 바꿔 놓는 거야 지금. 2가 되거나 그냥 gx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gx가 2보다 클 때는 그냥 2 절대값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gx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정의가 될 거다. 그러면 g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gx가 2보다 크다? gx를 그려볼게요. gx를 이렇게 그립니다. gx 여기 y축 여기가 마이너스 2죠. 2가 되는 직선 y는 2지 여기가. y는 2. 2가 되는 2보다 뭐 한다고? 2가 되는 때 여기 마이너스 2고 2거든? g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gx가 2보다 크다는 건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지? gx가 2보다 크잖아 지금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g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요 함수 요 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의역을 구하라는 건 어디로 눌러야 돼? x축으로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의 범위에 맞춰서 이제 함수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네. 여기는 이제 x의 범위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f 안에 gx가 들어있는 합성 함수는 마이너스 2랑 2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2. 여기 이렇게 2.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gx 그림을 그리는 거야. gx 그림이 여기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폼선 이렇게 이어지겠죠. 얘도 y축 대칭이죠. 네. 그리고 요 그림이랑 어때요? 똑같잖아. 결국에는 fgx와 gfx가 똑같다. 이제 디귿도 맞아요. (9번) 유리함수 위에 점이 있어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다. 두 개가 점이 있다. x축, y축 기준으로 이게 절편을 내린 거고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 그럼 봐봐. P점의 좌표를 알파, 6알파 마이너스 9분의 2알파라고 해볼게요. Q의 좌표는 베타, 2베타 마이너스 9분의 2베타, 6베타 이렇게 써볼게.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지금 정사각형이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어때? 같은 거지. 그 얘기는 첫 번째 점 P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알파와 6알파 마이너스 9분의 2알파가 어때? 똑같다. 그럼 이제 알파 알파 나눠지면은 6알파 마이너스 9는 2가 되고 6알파는 11이 되어서 알파는 6분의 11 P의 좌표는 6분의 11, 6분의 11 두 번째 Q점의 좌표를 통해서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얘도 봐봐. 두 개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뭐랑 뭐 같은 거야? 베타가 뭐랑 같아? 그렇지. 이게 베타니까. 이 길이로 나타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9분의 2베타 이렇게 같은 거지. 베타 베타 나누고
6베타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 6베타는 7이니까 베타가 6분의 7입니다. 그래서 이제 Q의 좌표는 6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랑 OQ니까 OP의 길이는 뭐가 돼? 1대1대 루트 2. 6분의 11 루트 2. OQ의 길이는 6분의 7 루트 2. 여서 요거 대 요거 지금 찾으란 얘기죠? 얘 대 얘는 몇 대 몇? 11대 7이 되겠죠. M 대 N이니까 두 개 더하라. 됐고 10번 유리함수죠. 점근선의 방정식 중 x가 0이고요. y는 b인 이제 그래프예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점근선이 이제 y가 이제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는 함수인데 절대값을 했을 때는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게 이제 엄청난 단서가 돼요.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난다? 왜 굳이 y는 2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y는 2가 바로 올까? 그렇지.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 힌트를 주는 거지. 만약에 점근선이랑 y는 2랑 관련이 없다면 점근선이 예를 들어 1이야. 이 y는 1이야. 그리고 이 y는 2라는 직선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점근선이 y는 1이 됐을 때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잖아. 이걸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y는 2랑 몇 개 점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게 방향이 어디로 정하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몇 개 점에서 만나래?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딱 뭐밖에 없어. 점근선을 2로 가져가는 유리함수일 때만 한 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있어. 함수가. 이렇게 점근선 얘가 y는 2가 점근선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하면은 얘는 그대로 가져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죠?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단 이게 꼭 y는 2여야만 하나?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 왜냐면은 지금 이걸 뭐 하기로 했어 우리가? 절대값 하나 함수를 관찰하는 거잖아. 그냥 함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어도 얘는 튀겨져 올라가면 어차피 y는 2라는 직선하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가져가는 함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얘가 절대값 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 만나죠? 그러니까 점근선 두 가지를 나눠 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b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뭐랑 뭐? 2랑 마이너스 2. 그럼 b가 만약에 2야. 그러면 b가 2면은 자 이제 요거 이제 완성해 줘야 되는데 역함수식을 조금 만들어 놓고 갑시다. 인버스 함수를 만들 거야. y는 x분의 a 더하기 b인 상태의 역함수야. 그럼 x랑 y랑 자리 바꿔놓고 y는 꼴로 고치는 거지. x-b는 y분의 a. 그럼 y는 x-b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f의 인버스 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x-b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럼 b가 2가 되는 상황에 f 인버스 x는 뭐가 돼요? x-2분의 a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f 인버스 2가 정의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애초에.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탈락이야. b 자체가 2일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b가 뭐일 수도 있었어? 그때 f 인버스 x는 뭐가 되면? x 플러스 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값을 넣어보자 여기다. 자 f 인버스 2는 4분의 a. f2는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서 1을 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a는 2분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야? 12가 되는 거죠. a는 12, b는 마이너스 2. 그럼 fx가 완성이 되죠? x분의 12 마이너스 2. 그래서 f8 2분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11번. 이것도 풀어봤었죠, 우리? y는 마이너스 루트에 k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2 더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y는 루트에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내가 이제 fx라고 하고 얘를 이제 gx라고 한번 놔보자. 자, 원점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랑 같을 때가 원점 대칭인 거죠.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가 같을 때 원점 대칭이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원점 대칭인 관계인 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gx가 fx랑 원점 대칭이 된다면 g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야. x에 마이너스 붙이고 y에 마이너스 붙이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x에도 붙이고 y에도 붙여봐. 그러면은 루트에 k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얘가 gx랑 같아지는 거 확인.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 마이너스 빼면 똑같지? 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맞는 거야. 기억은 맞고. 니은을 이제 볼게요. 그럼 이거 이 무리함수가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2,4에서 시작을 하고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하는. 근데 k가 뭐가 될 때 니은에서 0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이 그림부터 그릴 건데 이 그림이 k가 0보다 작으면은 몇 사분면으로 가?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지.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 이거는 절대 만날 수 없다. 니은 틀렸죠. k가 음수가 되면 안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만나? 양수가 돼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몇 사분면으로 가? 4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는 2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림은 안 만나지만 조금씩 내리고 올리면 만나겠죠? 이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거는 누가 커져야 되는 거야? 뭐가 커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함수식에서. 이 k가 커져야지 이제 위로 이렇게 늘고 줄어드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만나는 순간이 딱 생기겠죠. 근데 그 만나는 순간에 무슨 값? 최대값. 그럼 어디서 만나는 게 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요렇게 만날 때가 가장 k가 클 때다.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만나겠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요 점을 지나야 돼. 누가? y는 fx가 몇 컴마 몇을 지나?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f2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k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f2는 마이너스 루트에 4k 더하기 4. 그럼 루트 4k는 8이 되죠. 4k는 64니까 k는 얼마? 16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마지막. 자, 여기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의 역함수래. 그리고 기울기가 y-1인 직선하고 이제 관계를 따지라는 거지. 얘네 둘은 일단 y는 x에 대해 대칭이죠. 그리고 L 직선도 y는 x의 대칭이지.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도 역시 뭐가 돼?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그때 점 P, 이 OPQ를 연결한 이 삼각형에서의 외접원, 이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P의 y좌표를 A라고 했대요. 자, 여기를 A라고 했대. y좌표를. 그럼 얘 결과값이 A라는 거 아니야. X는 뭐라고 잡아야 돼? 그렇지. A제곱 플러스 2. 그래서 가는 A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P의 좌표가 A제곱 플러스 2, A 이렇게 잡았어. 두 곡선 fx랑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고 직선 y는 x는 서로 수직이므로 p와 q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은 C라고 하면 자 얘가 대칭이잖아. 수직관계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PQO가 원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근데 외접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P, 여기 Q. PQ가 있고 PQ를 정확히 뭐 한 거? 수직 2등분한 점 위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만나는 여기가 O가 된다는 거지. 수직 2등분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원의 중심은 다시 말하면 요 직선. 바로 어떤 직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다. 중심이.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k, k라고 이렇게 잡으면 c의 좌표를 k, k로 잡았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 지금 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k, c야. k, k. 그랬을 때 이 O에서부터 요 C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이 얼마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분의 5가 되겠네. 즉 선분 OC의 길이가 루트 2분의 5가 된다고. 그럼 얘는 2분의 5 루트 2가 된다고. 이게 y는 x잖아.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요? 2분의 5가 되겠지. 외접원의 중심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라는 걸 이제 밝혀냈고 CP의 길이랑 CO의 길이가 같아서 CP랑 CO랑 같죠? 요거 좌표 다 알죠? CP의 길이는 뭐가 돼요? P의 좌표가 뭐였어? A제곱 플러스 2, A였으니까 CP의 길이는 CO의 길이랑 근데 CO가 얼마라고? 반지름? 루트 2분의 5란 말이야. 그럼 CP 길이의 제곱은 2분의 25가 되겠지. 그럼 CP 길이는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2분의 2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4차 방정식 나옵니다. A제곱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5A 4분의 25는 2분의 25. 싹 정리해볼게. A제곱 날라가고 A 4제곱 마이너스 5A에 이게 4분의 26이죠. 얘 넘으면 마이너스 2분의 25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4.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되겠네. 4차야, 4차. 1차 아니야. 2차 아니야. 조립제법. 1, 0, 0, 마5, 마6.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들어가요? 그렇지. 여기 1, 1, 마1, 마6, 6, 빵. 그 다음에 또 2, 2, 1, 2, 3, 6, 빵. 이렇게 되겠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 x가 아니고 a인데, 그지? a.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P의 y좌표는 2다. 나와 다에 알맞은 각 수를 각각 mn이라 했을 때 m은 얼마예요? m은 이제 2분의 5가 되고요. n은 2가 되는 건데 gn이래 gn. ga가 뭐냐면 요 식이죠.
그러면 g에는 2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더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지출이 완성이 됩니다.